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9강 중간고사 시험 대비로 1단원 내용 총정리 시작하겠습니다.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1. 물질의 변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달라지는 변화로서 분자의 배열만 달라집니다. 물리 변화의 예로는 모양 변화, 상태 변화, 확산, 용해 등이 있습니다. 물에 소금을 녹인다, 물에 설탕을 녹인다, 용해죠. 향수의 향기로운 냄새가 주위로 퍼져나가는 것, 물에 잉크가 퍼져나가는 것, 확산입니다. 화학 변화는 물질의 성질이 변합니다. 처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예로는 색깔 변화, 냄새 변화, 맛의 변화. 연소 반응은 열과 빛을 내면서 타는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화학 변화이고, 기체 발생 반응도 화학 반응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 분해, 화학 변화입니다. 물의 전기 분해, 모두 화학 변화입니다. 철이 녹쓰는 것, 느린 산화이죠. 연소 반응은 빠른 산화입니다. 금속이 산소와 화합하는 것입니다. 김치가 씌어진다. 깎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음식물이 부패한다. 달군 인두로 나무에 무늬 넣는 거, 밀가루 반죽이 익는 거, 화학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 기화 현상은 물리 변화입니다. 분자는 변하지 않고 분자 사이 거리만 멀어졌습니다. 물리 변화입니다. 물의 전기 분해는 화학 변화입니다. 물을 전류를 흘려서 분해시켰더니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분자가, 수소 기체죠. 플러스 극에는 산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분자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반응물은 물 분자였는데 생성물은 수소 분자, 산소 분자로 바뀌었습니다. 화학 변화입니다. 강질소음을 연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염산 반응을 해보았습니다. 철에 자석 반응을 했더니 자석에 달라붙었습니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수소 기체가 발생했습니다. 이 철의 고유한 성질인데 이 철을 연소를 시켰습니다. 강철솜을 연소시켰더니 철 Fe가 FeO로 바뀌었습니다. FeO 산화철에 자석 반응을 했더니 자석이 붙지 않습니다.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도 수소 기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소 후에 전혀 다른 물질이 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마그네슘 리본에도 연소를 시키기 전에 마그네슘에 반응하고 연소시킨 후 산화 마그네슘에 반응시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비교하겠습니다. 물리 변화에서 변하는 것은 분자의 배열입니다. 분자 종류는 변하지 않고 분자 배열만 변했습니다.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변화는 원자의 배열과 분자의 종류도 바뀌었습니다. 물질의 성질도 변했습니다. 화학 변화에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 변화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둘 다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 변화에서는 분자의 종류와 개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성질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은 성질이 변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겨나는 거죠. 화학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화학식은 원소 기호를 사용하여 물질을 나타낸 식이다. 여러 가지 화학식이 있습니다. 수소는 H2, 산소 O2, 질소 N2, 염소 Cl2, 물 H2O,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 일산화탄소 CO,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질소 NO2, 과산화수소 H2O2, 염화수소 HCl, 산화철 FeO, 산화마그네슘, 산화구리 MgO, CuO, 염화칼슘 CaCl2, 염화마그네슘 MgCl2, 염화나트륨 소금이죠. NaCl, 탄산나트륨 Na2CO3, 탄산칼슘 CaCO3, 흰색 앙금이었습니다.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탄산수소나트륨을 열분해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왔었죠.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 봅시다. 1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입니다. 여러 개일 때 플러스로 연결합니다. 지금 물 생성 반응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했습니다. 반응물은 수소, 산소, 생성물은 물이었죠. 2단계에서는 화학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소는 H2였죠. 산소는 O2, 분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질을 가지죠. 화살표,
생성물, 물은 H2O. 3단계에서는 개수를 맞춰야겠습니다. 우선 원자가 작은 것부터 맞추는 게 효율적입니다. 산소 2개이고 여기서는 산소가 1개죠. 그래서 2개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2를 썼습니다. 여기 1은 2에서 산소 2개, 산소 2개가 맞습니다. 다음 수소 원자 개수를 맞춰야죠. 2는 4죠. 그러면 이건 4개인데 수소는 2개밖에 없어요. 이걸 4개를 맞추려면 앞에 2를 써줘야지 2는 4 되겠죠. 물 생성 반응이 완성되었습니다. EH2 플러스 O2는 EH2O라는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었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1단계는 반응물을 왼쪽,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고 중간에 화살표로 표시합니다. 물질들 사이는 플러스로 연결하고 2단계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냅니다. 3단계는 양쪽에 있는 원자 종류와 개수 일치하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춥니다. 개수를 맞추는 과정이 3단계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반응물도 알 수 있고 생성물, 원자 종류와 개수, 분자 종류와 개수, 개수비, 분자수의 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 봅시다. 1. 물생성 반응 화학 반응식 EH2 플러스 O2 H2O 반응물은 수소, 산소이고 생성물 물이고 개수비가 2대 1이 생략되었죠. 1대 2입니다. 분자 수입비도 수소 분자 2개고 산소 분자 1개, 물 분자 2개이기 때문에 개수비와 똑같이 2대 1대 2입니다. 개수비와 분자 수입비는 같다는 거 기억합시다. 이 탄소와 산소의 반응, 수체 연소 반응인데 탄소나 황 같은 것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죠. C2, S2 쓰지 않습니다. 단원자 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C 플러스 O2, CO2 그대로 반응물, 생성물, 원자 종류 개수 다 맞습니다. 개수비가 1대 1대 1이죠. 분자 수입비도 1대 1대 1입니다. 3. 암모니아 생성 반응 N2 플러스 3H2 화살표 ENH3 다 이제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반응물은 질소와 수소이고 생성물은 암모니아 NH3 분자 수입비가 1대 3대 2입니다. 개수비도 물론 1대 3대 2입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3단계로 구분해서 봅시다. 메테인이 연소한다는 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산소가 들어가야죠. 메테인 플러스 산소. 생성물은 메테인이 CH4이기 때문에 반응 연료가 C와 H가 있으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아까 탄소는 C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만 생겼죠. 자, CH4, 메테인,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H2O 하고서 3단계에서 개수를 맞춥니다. C는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도 1개 그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맞추려니 산소가 지금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산소가 있죠. 그래서 한 곳에만 있는 수소를 먼저 맞추겠습니다. 지금 수소를 보면 H4 4개입니다. 반응물에서. 생성물에도 4개가 돼야죠. 지금 여기에서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2를 써주면 수소가 4개 되었습니다. 이제 산소를 맞춰 봅시다. 산소가 2개입니다. 여기에서는 1은 2 해서 2개입니다. 그러면 합쳐서 4개가 되는 거죠. 반응물에서도 4개가 되게 맞추려면 여기 2개밖에 없으니까 앞에 2를 넣어서 2는 4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산소 개수도 다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CH4 플러스 EO2 CO2 플러스 EH2O가 되겠습니다. 분자 수입비가 개수비와 같죠? 1대 2대 1대 2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은 이 NaHCO3 가열해서 분해합니다. 열분해죠. Na2CO3 탄산 나트륨, CO2 이산화탄소, 물 H2O입니다.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 거죠. 6.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 촉매 이한 분해인데 촉매가 이산화망가니즈를 사용했습니다. 이산화망가니즈는 MnO2입니다. 과산화수소를 여기에 촉매를 넣어서
분해를 했더니 여기에 산소 기체가 나왔죠. 촉매는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여기에서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H2O2, H2O2는 과산화수소입니다. 물, H2O, 그 다음에 산소 기체가 나왔습니다. H2O 하니까 여기 수소는 개수가 맞는데 산소가 안 맞죠. 그래서 산소를 보면 여기에서 산소는 1개하고 2개인데 짝수를 일단 맞춰봐야 되겠죠. 짝수를 맞추니까 여기 2를 써주니까 이 1은 2에 여기 2개, 그래서 4개입니다. 반응물에도 하려면 여기 2를 써주면 2는 4에서 똑같이 4개가 되겠습니다. EH2O2 촉매를 해서 EH2O 플러스 O2가 과산화수소이온 분해의 반응이고, 과산화수소는 기체를 발생하는데 그 기체가 산소 기체입니다. 염화수소 생성 반응은 3단계로 나눠보면 수소와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수소를 생성합니다. 수소는 반응을 할 때는 성질을 가져야 되니까 모두 분자 표현입니다. 수소 H2, 염소 Cl2 반응해서 염화수소 HCl이 나왔습니다. 염소가 2개인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를 썼죠. 그러니까 수소가 또 2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2개, 2개 다 맞죠? 그래서 H2 플러스 Cl2, 2HCl. 이산화질소 반응은 질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질소가 됩니다. 이 이산화질소는 NO2입니다. 그래서 질소 N2 플러스 O2, NO2 개수를 맞춰봅시다. O2, O2는 맞는 것 같은데 질소가 맞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2개인데 이건 하나죠. 그래서 앞에 2를 붙여서 질소도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산소가 2는 4가 되니까 4개죠. 그래서 앞에 2를 써서 2는 4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N2 플러스 2O2, 2NO2가 되겠습니다. 철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플러스 산소입니다. 항상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 연소 반응입니다. 철 플러스 산소, 산화철이 생기죠. 화학식으로 바꾸면 철은 Fe입니다. 금속은 Fe 그대로 씁니다. 원자 그대로. 산소 O2, FeO가 되려니 Fe는 개수가 맞는데 산소 개수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2FeO를 해주니까 철이 2개가 되니까 여기에서도 2를 써줘야겠죠. 산소는 이 1은 2에 2 맞습니다. 그래서 EFE 플러스 O2, EFEO. 똑같이 마그네슘 연소 반응도 똑같습니다. 마그네슘의 산소 반응, 연소는 플러스 산소입니다. 산화 마그네슘, Mg 마그네슘 플러스 O2, MgO인데 산소가 1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2를 붙여주고, EMg는 맞는데 산소가 2개, 2개 맞죠? 여기도 2를 붙여줘야지만이 개수가 다 맞습니다. EMg 플러스 O2, EMgO. 구리의 연소 반응 산화구리 2가 생성되는 걸 해보면 ECU 플러스 O2, ECUO가 되겠죠. 철이 붉게 녹쓰는 반응 산화입니다. 산소와 화합한다. 산화. 철 플러스 산소가 산화철이 되는데 구분의 이 산화철과 이 산화철은 다릅니다. 이거는 빠른 산화이고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죠. 그래서 이건 빠른 산화이고 이 철이 붉게 녹쓰는 반응은 느린 산화입니다. 그래서 이 느린 산화에 못 같은 데 녹이 있으면 붉은 녹이 붙죠. 붉은 녹은 Fe2O3입니다. 이렇게 같아지려면 개수를 맞춰야겠죠. 개수를 천천히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 2만 써주면은 Fe가 4개 되니까 4가 들어가겠죠. 산소는 지금 여기 2, 3은 6, 6개니까 3을 써서 2, 3은 6. 철이 붉게 녹쓰는 반응까지 참고로 봤습니다. 3. 질량보존법칙. 라보아즈의 질량보존법칙은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질량보존법칙인데 물리변화나 화학변화나 다 화합물, 혼합물 모두 적용이 됩니다. 굳이 화학 반응이 아니더라도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반응 전후 총질량은 같다. 질량은 보존된다. 그 이유는 반응 전후에 원자 배열만 달라지고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 배열만 달라지고 원자의 종류 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됩니다. 이 질량 보존 법칙을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과 기체 생성 반응과
연소 반응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의 염화은 흰색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이 염화은이 생기는 거는 염화나트륨 질산은 염화은 질산나트륨이 생겼죠. 염화은은 AgCl 흰색 앙금입니다. 다음 탄산나트륨 염화칼슘 반응에서 탄산과 칼슘이 반응해서 탄산칼슘 CaCO3 흰색 앙금입니다. 황산나트륨 염화바륨에서 황산이온과 바륨이온이 결합해서 황산바륨이라는 흰색 앙금이 생겼습니다. 아이오딘화 칼륨과 질산납이 반응해서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노란색 앙금이 생성되는 겁니다. 아이오딘화 이온과 납이온이 결합해서 PbI2라는 노란색 앙금이 생긴 겁니다. 탄산칼슘 흰색 앙금인데 염화은도 흰색 앙금이죠. 이 세 가지 흰색 앙금과 노란색 앙금인 아이오딘화 납, 이 앙금 생성 반응으로 보면 지금 여기 이 실험에서 반응물 두 개를 질량을 재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이 반응물 두 개를 섞어서 왼쪽 걸 오른쪽으로 부어서 반응을 했더니 그대로 질량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앙금이 밑에 가라앉아 가지고 이 밀폐 용기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안에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질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 전류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같습니다. 질량은 보존됩니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보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염화칼슘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냅니다.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겨서 용기 밖으로 나가버리느냐, 그 안에 그대로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질량 변화가 오겠죠.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을 떨어뜨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에 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하죠.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다음 과산화수소를 촉매에 의한 분해에도 산소 기체가 나왔었죠.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해서 열분해를 해도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왔습니다. 먼저 밀폐 용기, 밀폐되지 않은 용기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열린 개에서 보면 열린 개라는 것은 열린 용기, 밀폐되지 않은 용기, 이걸 말합니다. 밀폐되지 않은 용기. 여기에서 지금 반응물질 두 개를 섞었더니 생성 결과 생성된 기체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공기 중으로 빠져나간 기체만큼 질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45.5였는데 줄어들었죠. 발생한 기체만큼 공기 중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질량이 줄어들었죠. 뚜껑을 닫고 밀폐를 시켰다면 발생한 기체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대로 똑같았겠네요. 근데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는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합니다. 닫힌 용기, 밀폐 용기 같은 말입니다. 밀폐된 용기에서는 발생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죠.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밀폐되면 기체가 빠지러 못 나가니까 질량은 항상 일정합니다. 여기에서는 기체가 발생해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감소한 거니까 이걸 도로 모아서 넣으면 똑같겠죠. 기체 발생 반응, 반응 전후에도 총 질량은 같다. 질량은 보존된다. 마지막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연소 반응, 강철소매 연소, EFE 플러스 O2, EFE2O죠. 나무의 연소, 나무를 연소, 산소화합시키면 재가 남고 이산화탄소 수증기, 지금 여기에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열린 개에서는 강철소를 연소시키니까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여기 있는 철과 결합했습니다. 공기 중에 있던 산소가 여기에 더 들어와서 붙었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닫힌 개에서는 내부에 있던 산소가 여기 와서 결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내부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더 해졌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했고, 여기는 닫힌 개에서 하면 변하지 않았으니까 질량은 보존되는 거죠. 나무의 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 용기에서 닫힌 개에서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갇혀 있기 때문에 질량이 일정합니다. 열린 개에서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 반응하면 발생한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질량이 감소하는 거죠. 이 모두 강철소매 연소는 질량이 증가했지만 공기 중에서 들어온 기체만큼 증가했지만 나무의 연소는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감소했죠.
결국은 그것들을 다 모아서 합치면 질량은 보존된다는 겁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연소 생성물의 기체들을 모두 모으면 연소 전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질량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이게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 법칙을 정리해 봅시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는 밀폐 용기나 밀폐되지 않은 용기랑 모두 일정합니다. 기체 출입이 없으니까요. 근데 기체 생성 반응은 지금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는 질량이 감소했습니다. 빠져나간 기체만큼. 근데 밀폐 용기에서는 일정했습니다. 철의 연소 반응은 공기 중에서 결합한 산소만큼 증가했죠. 밀폐 용기에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 연소 반응은 공기 중으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감소하고 밀폐 용기에서는 일정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은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화학변화, 물리변화, 화합물, 혼합물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유는 항상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직전의 질량 보존 법칙과 차이점은 물리변화, 화학변화가 모두 적용됐었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오직 화학변화에만 적용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과 차이점이죠.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서 보겠습니다. 개수비가 2대 1대2죠. 분자 소유비도 2대 1대2잖아요. 수소 2분자, 산소 1분자, 물 분자 2개니까요. 질량비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이기 때문에 산소는 16입니다. 2대 16이니까 1대 8이죠.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의 합이 생성물이 되어야 되니까 1대 8이 되면 물은 9가 되겠습니다. 일정 성분비 법칙을 이용해서 질량비를 다시 봅시다. 물 H2O는 수소 원자 대 산소가 1대 1이죠. 기준을 수소 원자가 1이라면 산소는 16입니다. 탄소는 12, 질소는 14, 이 정도는 기억하고 구리 원자 64, 첼로 원자 56을 참고로 해서 봅시다. 물은 수소 원자 2개당 원자 개수비는 원자 2개당 하나니까 2대 1이었는데 질량이 수소 1이니까 2, 1은 2, 산소 1개 16, 2대 16은 1대 8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당 산소가 2개입니다. 탄소 1개가 12입니다. 산소는 하나가 16이니까 2개라서 2 곱하기 16. 이걸 4로 약분하니까 3, 8, 3대 8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량비가. 암모니아는 질소 하나당 수소 3개죠. 질소, 수소 원자 개수비는 1대 3이니까 항상 1대 3으로 결합합니다. 이산화탄소는 1대 2로 결합하고 수소산소 2대 1로 결합하고 과산화수소 1대 1로 결합하고 산화구리는 1대 1로 결합합니다. 질소 1대 3에서 질소 하나 질량이 14이니까 14대 수소 3개, 1이 3개, 3이죠. 14대 3입니다. 과산화수소는 2개, 1대 1이죠. 수소 하나당 산소 하나, 1대 16입니다. 산화구리2는 구리 하나, 산소 하나, 구리가 64입니다. 산소가 16이죠. 16으로 약분해서 4대 1입니다. 특히 시험 칠 때 보면 산화구리2의 질량비가 4대 1이라는 거 이용해서 그래프로 문제 푸는 거 많이 나옵니다. 기체 반응 법칙, 게이리스학의 기체 반응 법칙은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으며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이때 반응물과 생성물은 항상 기체라 해야 됩니다. 개수비와 분자 수의 비가 같고 부피비도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합시다. 기체의 부피와 분자 수는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기체 종류에 관계가 없습니다. 수소든 산소든 암모니아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항상 전제 조건이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해야 됩니다. 온도가 변하고 압력이 변하면 이렇지 않습니다.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기체 반응을 할 때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반응물 생성물이 기체라는 거 기억합시다. 예를 들어 수소 기체 이 상자 속에 5개가 들어간다면 똑같은 상자 속에 수증기 기체도
똑같이 5개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원자 개수도 다르고 질량도 다르지만 기체는 충분히 작아서 확산이 되어서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물 생성 반응 EH2O2, EH2O 기억하고 있죠. 수소 분자가 2개라서 만약 이 상자 속에 1개가 들어갔어요. 2개가 들어가려면 상자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 산소 분자가 1개면 똑같은 상자 1개가 필요합니다. 물 분자 2개예요. 그러면 같은 상자에 1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2개를 못 넣어요. 그러니까 상자 2개가 필요합니다. 수소 2부피, 산소 1부피, 수증기 2부피가 되었어요. 부피비가 2대 1대 2가 되었습니다. 부피비가 2대 1대 2라는 것은 개수비가 여기서 2대 1대 1은 항상 생략합니다. 2이니까 분자 수의 비가 2대 1대 2였고 부피비도 2대 1대 2니까 여기에서 항상 개수비와 분자 수의 비와 부피비는 똑같다는 거.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을 먼저 적용하면 질량비는 여기 수소 H2 2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했죠. 수소 1일 때 산소는 16이라 했으니까 이 1은 2와 16, 2대 16에서 1대 8, 이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그대로 일정 성분비에 의해서 이 구도 하면 나옵니다. 이 개수 그대로 합쳐보면 2는 1, 2는 4, 5도 16 곱하기 2, 32니까 4대 32, 1대 8이죠. 그 다음에 이거 다 합하면 36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반응물의 이 합은 생성물의 합과 같다.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거 2개 합해서 그대로 써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1대 8대 9 이렇게 질량비까지 구할 수 있겠죠. 염화수소 반응은 한 분자 한 분자 두 분자이기 때문에 상자가 하나 2개 똑같이 분자 수의 비가 개수비 1대 1대 2니까 부피비도 1대 1대 2 질량비는 그대로 H 하나당 염소 하나 H 하나당 수소 하나당 염소가 35 당연히 합해서 36 암모니아 생성 반응 N2, 3H2, ENH3 또 질소 분자 하나니까 한 상자에 하나밖에 못 들어간다면 똑같은 상자들이니까 수소는 3상자가 필요합니다. 하나씩 넣어야 되니까. 암모니아는 2개니까 2상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개수비가 1대 3대 2인데 부피비도 상자 하나, 3개, 2개니까 1대 3대 2입니다. 앞으로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똑같다는 거. 개수비, 분자수의 비, 부피비는 모두 똑같습니다. 질량비는 계산해 봅시다. 여기 이 NH3에서 NH3를 보면 질소 하나당 수소 3개죠. 질소 원자 질량이 14라면 수소는 1입니다. 14대 수소가 3개니까 수소는 3개죠. 여기 3개니까 14대 3. 2개 합한 거, 요거 2개 친 게 17이 돼야 되겠죠. 생성물은 반응물의 질량합과 같으니까 14대 3대 17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래프를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 값이 에너지 합이 더 크고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생성물의 에너지는 낮아집니다.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했으니까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에너지를 방출했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연소 반응 급격하게 타면서 열과 빛을 내죠. 산화 반응이죠. 빠른 산화, 느린 산화, 금속이 녹슬는 반응 다 산화, 발열 반응입니다. 산과 연기가 반응하는 중화 반응, 중화 반응도 발열 반응, 금속에 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내면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발열 반응,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도 순난로 물리와 같게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순난로는 철가루와 산소의 반응이죠. 온도가 올라가죠. 염화칼슘 제술제도 제술제를 뿌리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서 눈을 녹이죠.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액화 응고 승화도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이 승화는 열을 주변으로 방출합니다. 물이 얼음으로 어는 응고, 열을 방출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광합성과 비교해서 호흡은 산소와 반응해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숨을 쉴 때 주변에 따뜻한 열기가 나오죠. 이 호흡은 발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프를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 작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니까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많습니다.
지금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했죠. 흡수해서 생성물이 생겨나니까 에너지 값이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많아지는 거죠.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반응이 흡열 반응입니다. 예로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빛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한다. 흡열 반응입니다. 호흡과 반대입니다. 호흡은 발열 반응이죠. 수산화발연과 염화암모늄은 전형적인 흡열 반응입니다. 질산암모늄을 염화암모늄 대신 사용해도 똑같습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가열을 해서 열을 흡수하죠. 흡열 반응입니다. 질산암모늄과 물의 반응은 냉찜질 팩의 원리인데 이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기온이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물질의 상태 변화 중에 열을 흡수해서 일어나는 변화들, 물이 기체로 되는 기화, 얼음이 열을 흡수해서 녹는 거, 고체가 기체 상태로 되는 승화 현상, 모두 열 흡수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드라이 아이스가 공기 중류로 이산화탄소 기체 상태로 빠져나가면서 크기가 작아지는 것,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현상인데 열 흡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서 물질의 상태 변화 중 기화, 융해, 승화는 흡열 반응입니다. 일단은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시험 대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곧 시험 대비 문제를 올리겠습니다. 수업 중 했던 문제와 몇 문제 추가해서 시험 대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